네, 시청자 여러분. 5대 유튜브 동시 생방송 오늘은 이 방송국 사정 때문에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와라 TV에서 지금 녹화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황장수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정광훈 목사의 절규와 사건 정리를 함께 봤는데, 사실 설마 하다가 정말 사람 잡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때 정말 설마 했죠. 지금 이재명이 조국이 종북 주사파 저자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지금 200석 얘기를 하고 지금 총선몰이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 보수 언론들이 위기감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야당의 200석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안보 그리고 또 범죄자 저런 부분을 택할 것이냐, 그럼 밉다고 그렇게 막 홧김에 서방질 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이 투표 행위를 일종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분풀이 형태로 투표 행위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 2년 동안에 오만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조국과 이재명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오만한 게 문제냐 본질이냐, 아니면 저 범죄자이고 종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친북인 사람들이 문제냐라고, 또 부패한 사람들이 문제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합리적인 그런 선을 넘어버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양상이 지금 최대 60에서 한 80석까지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의 복수 혈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죠. 108, 90석 가게 되면 여권 내부에서 변절이 나올 수 있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28일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을 봤어요. 개 같은 정치 때문에 큰일이 났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아주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절박함이 이제 과격함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이 200석을 얘기하면 그건 사실 보통 선거에서는 이제 패착이죠. 우파를 결집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고, 언론 보도들이 지금 큰일 났다, 우파 결집해라 라고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파들이 좀처럼 결집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20년 이상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면서 국민의힘이 웰빙으로 계속 흘렀단 말이에요. 그걸 변화라고 계속 요구했고, 변하겠습니다 하다가 이번엔 아주 결정적인 패착, 공천 패착을 뒀다는 거죠. 야, 이거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특히 비례대표를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요. 이거 민주당 아니냐, 공천 상황이. 이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고, 그 전에는 도태우, 장해찬, 이 공천 컷오프, 공천 과정에서 좀 우파의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공천 탈락 컷오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아니면 또 행동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또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파의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분노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에이씨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자, 이거를 국민의힘과 우리 애국 세력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래, 이번에 보니까 집토끼들이 많이 나갔네. 집토끼를 잡아야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고 현수막 이번에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종북 주사파 척결, 범죄자 척결. 현수막 달아서 우파들에게 우리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당에서 취소시켜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야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히 보수 유권자가 많은 TK, PK 지역에서 15% 이상이 빠졌고 반면에 자유통일당이 4.8%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파들이 분노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분노한 우파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지금 뭐 유승민 불러오고 뭐 이준석과 단일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자유통일당에게 손을 내밀고 이제 함께하자, 네, 살아나자 그래. 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불난데 부채질하는 게 유승민이 불러들이고 이준석이 하고 단일화. 그러니까 뭐 하는 것마다 기분 나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 둘이가 볼 땐 마음에 든다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고. 예. 야 유승민 데려오지 마. 그랬더니 또 유승민 얘기 계속 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양자 지역구에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나.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고질병이 이번에 총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이번에 고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질병이 드러나는 건 예. 이제 그 국민들도 이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거 획일주의에 여론에서 뭐 위기론이다 뭐다 이러면 네. 거기에 확 넘어가가지고 확 바람이 쏠리고 상대가 범죄자예요. 이재명이가 조국이도 범죄자고 실형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도 그 상식이 안 통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칭송하는데 그들이 여론조사가 높다고 그러고 그들이 돌풍이라고 하는 이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 거기에 춤추는 국민들 이게 다 고질병이거든요. 이게 고질병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때 한번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고질병이 돋아가지고 전부 춤추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국민들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고질병을 겪었는데 또 이 고질병으로 넘어갈 것이냐. 저는 이번에 이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은 절대 못 치유합니다. 지금 신 대표나 황장수 소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고치고.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질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고질병을 고치려고 처음서부터 나왔는데 나름대로 고분분투했는데 벽에 언론이란 벽에 저 범죄자들 벽에 네. 뭐 이런 벽에 막혀서 못 고쳤는데 국민이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번에 예. 자 전략적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믿는다 치더라도 샤이 보수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열 받아 가지고 아이씨 이거 공천을 그따구로 해. 에이 도태우를 이렇게 이것들이 보수야 뭐야 열받아서 아야 저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아예 안 받아버려. 이런데 막상 투표장에 가서 그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상당히 의외로 자유통일당이 약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질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비례대표 너네들 투사들인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이걸 고쳐라 하고 예. 자유통일당에 찍고 그렇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지역구 안 찍을 수 없잖아요. 안 찍을 수 없으니까 그래 지역구 그래 한번 다시 준다. 그러나 자율통이 매기 효과가 되면 국민의힘도 조금 달라지겠지 하는 그 기대 심리로 고질병 치유하는데 이번에 대거 나중에는 이 투표장으로 보수 우파가 지금은 실망해서 지금 열받고 있지만 투표 날이 다가올수록 보수 우파 어르신들 포함해서 젊은이들도 내 한 표로 내가 고질병 치유하겠다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28 청춘 나오대요. 지역구는 2번 비례는 8번 자유통일당. 제가 그 지국 비자를 외쳤었는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뭐 어렵다며요. 예. 이걸로 고질병 치유가 알겠습니다.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대구하고 부산 갔다 왔어요. 예. 대구 중구난구는 28 청춘이 아니라 78. 78 뭐야? 도태우. 도태우가 도태우 번호가 78. 7번이야. 7번이에요. 7번. 예. 78. 또 장해찬도 장해찬도 7번이에요. 7번이야. 오, 78 좋네 예. 그것도. 그러니까 부산 수영도 78이야. 그렇지. 예. 나머지 지역은 28. 예. 그런데 28, 78. 예. 부산에 또 대구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절 보자마자 막 우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근데
아니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도태우를 공천 탈락시키냐. 그렇지. 어떻게 잔해찬이를 탈락시키냐. 그거에 열받은 막 너무 억울하다고 막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은 국회에 보내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게 저는 민심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쳐내니까 대구 지역이 부산 지역이 영남권이 투표장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셔서 도태우 찍으면 돼요. 이게 도태우라는 후보자의 상징성이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광화문을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우리 함께 해온 동지다라는 어떤 네. 애틋함이 그 안에 그럼요. 있거든요. 예. 있거든요. 그게 단지 도태우 후보의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전 보수에게 퍼진 그런 그 절망감이에요. 이게 이제 공천 탈락되면서 그게 네.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걸 아직도 국민의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례대표에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그 사람들 리스트를 보면 네. 자, 이번 총선이 굉장히 암울해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지금 뭐 오늘 이해찬이가 승기를 잡았다. 승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떠들잖아요. 했어요. 그 예. 굉장히 약은 사람인데 지금쯤은 이제 말해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한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총선이 끝나서 이제 만약에 60석, 80석 이겼다 치면 조국하고 이재명 합치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때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간 사람들이 개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 싸우는 일에는 누가 나섰을 거냐? 그렇죠. 아마 길거리에서 지금 임기를요, 남은 윤석열도 3년 임기 보장 안 할 겁니다. 지금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입만 여는 대로 선명성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만약에 뭐 총선 지면 개헌이나 유언 집정부제를 던지자. 근데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 개헌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대통령을 해먹어가지고 자기들 지금 복수하고 절기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패 세력들이 개헌을 받을 리가 없어요. 테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권을 갖다가 완전히 흔들어서 이 법 이전에, 그러니까 탄핵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 이전에 붕괴시키는 거. 그 얼마 전에 그래요. 박근혜 정권이 언제 뭐 예. 법적으로 무너졌냐, 그 전에 벌써 무너진 거 아니냐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110석이 있거나 120석이 있다고 막아지겠습니까? 그거는 이 광화문에서 투쟁할 수 있는 세력들이 원내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그 세력들이 좀 더 합법적으로 강경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튼튼히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총선이 어려울수록 제가 봤을 때는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중심이잖아요, 사실상요. 비례대표를 자유통일당에 몰아줘야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딱 보면 공작이 딱 등장했잖아요. 뭐 헌금을 줬니, 뭐 탕비를 냈니. 딱 나올 때가 됐지요. 자유통일당이 피크를 쳐서 4%를 넘겼다는 시점에서 딱 그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시청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럼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한테 표줘봤자 네. 아무 소용없다. 알겠어요.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또 말씀 네. 드리겠어요. 지금 조국이는 2심까지 2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법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무리 시간을 끌어야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은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법부가 탄핵을 해서 헌정 중단을 일단 시켜놔야 뭐 대법원 이 심판도 뭐 1년이고 2년이고 늦출 수 있고 그렇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똑같아요. 그거. 이재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국이하고 이재명이가 노리는 건 일단 헌정 중단 사태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들의 목표가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그런데 여당이 바뀌었더라고. 그 사이에. 난 여당이 국민의힘인 줄 알았는데 자유통일당이 여당이야. 그럼요. 자, 보세요. 지금 서울 시내 프래카드 보세요. 윤석열을 대통령 지키겠다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 대통령 지키는 게 여당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의석수가 한 석이든 두 석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고 대통령을 지키는 정당이 여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번 그런 수준의 이 슬로건이 안 나와요.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당이 확실히 자유통일당이 여당이 됐다는 거를 정치 현실로 인정해야 돼.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선거 이기자 그러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면 여당을 뽑아줘야지. 여당이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통일. 플래카드 보면 모르시냐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싸우고 깜빵 가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재판받는 분이 있고 정말 많은 어떤 에너지와 자원이 투여돼서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광화문 세력은 전광훈 목사님과 또 자유통일당과 함께 계속 광화문에서 싸웠어요. 그 절박함, 슬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또 우리 보수 세력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난 뒤에 주요 인사들 소위 말하는 뭐 장관도 되고 자리를 차지하고 방송국으로 하고 뭐 사장 된 사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광화문에서 저런 아픔을 함께 느꼈냐 저 고통을 알고 있냐 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다고 봐요. 우리 보수 세력은 야 니네 당해봤어? 그때 그렇게 추워봤어? 광화문에서 깔기 하나 두고 밤새 봤어? 눈물 흘려 봤어? 우리 나라 지켜야 돼. 이런 절박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 일부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태연해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고 참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왜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아까 두 분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보면 저는 좌파 정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자매정당 수준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명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예, 저는 일단 이 황보승이 네. 1번 그리고 2번에 이제 석동현 네. 이런 또 3번에 우리 김 공천위원장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은 원내에 한석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황보성이 그 의원의 이제 사생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한 30명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왜 안 왔을까요? 그건 뭔가 하면 기득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서민 보수에 속하는 이 영역에 와서 자기 이름 하나 빌려주는 것도 꺼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보성이 의원이 왔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는 그 사람을 넣어야 8번이든 9번이든 이렇게 가는 거지. 안 그러면 30몇 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 두 번째로는 석동현 그 뭐 다 아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분이잖아요. 자, 그분을 그럼 왜 했느냐? 자, 이 자유통일당이 소수 서민 보수 정당으로서 가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공작이 기득권 보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 제끼고 장난치고. 그래서 이 통일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세력이다. 해봤자 사표된다. 우리 찍어라. 자, 그걸 갖다가 막으려 그러면 대통령 친구를 갖다 놔야죠. 그러니까 1번, 2번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완전히 황금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야기할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는 데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어요. 뭐냐면 농공 행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 배신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려고 몇십 년씩 고생하고 몇 년씩 고생하고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보면 정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박근혜 만들겠다고 그야말로 그 옆에 비서들 옆에 붙어서 알랑거린 놈들이 다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이 폭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밑에 옆에 있는 그 국민의힘 안에 그때와 유사한 아부꾼들이 속해 있어요. 솔직히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슬픈 부분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네. 이제 정말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투쟁할 수 있다라는 세력을 넣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안에서 좌파들은 순식간에 조국을 띄워서 14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보수는 순식간에 14석 뭐 자유통일당이 그 정도로 가도록 못하는 겁니까? 그래요. 뭐 비례- 이제 정당 번호 때문에 뭐 1번 그 황보성이를 영입한 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셨고, 저는 그 석동현이 이제 2번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컷오프 잘라버린 대통령의 절친을 자유통일당에는 2번으로 영입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때 그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게 한동훈의 대권 전략의 일환이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한 고육지책이든 어쨌든 석동현한테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컷오프 시킨 그게 그 공천 초기였잖아요. 그렇죠. 공천 막 시작하자 할 무렵에 바로 잘라버렸어요. 이 석동현부터 잘라버린 이것은 국민의힘 한동훈의 윤석열과의 차별화 전략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그게 일관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린 석동현을 자유통일당은 2번으로 영입했다. 그럼 누가 과연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이 점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좋은 지적했는데 이제 그 자유통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비례대표 명단 보고 뭐 실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칭찬한 사람들도 있고 네. 이게 고 박사나 황장수 소장처럼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은 지금 비상시국이다. 그런 상황에 아니 어느 정당은 100점 만점에 공천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 나라를 구한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지. 저 민주당 놈들은 지지자들은 그냥 이재명이 저런 비리를 저지르고 부인 뭐 다 온 가족이 저런 비리를 저지르고 조국도 그런데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를 하는 건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그리고 쟤네들이 정권을 조기에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로 지지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 정권을 이어가야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하겠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묻고 따지지도 말고 지지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책임이 큰데 국민의힘이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유통일당을 애써 지금 막 무시하고 도태우, 장해찬 이런 보수를 다 애써 무시하는데 이러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지금도 큰 코 다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선언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다 뭐 다른 거 무슨 뭐 공약 내 이거 공약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재명 감방에 법무부 장관일 때 못 쳐넣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재인 수사 못했습니다. 제 원죄입니다. 근데 한 번만 저를 밀어주시면은 내가 이번에 과반을 만들어주시면은 제 일선으로 이재명 감옥에 빨리 당장 쳐놓고 조국이 가게 돼 있으니까 민주주의 바로잡는데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연합전선 펼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조국 손잡으면서 했던 비슷한 말로 보수 우파인데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할 정당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거긴 지역구 안 내보내잖아요. 자유통일당은 나가봐야 한두 군데 상징성 있는 데니까 경쟁이 아니라고요. 보완제니까 보완제 노릇을 하게끔 힘을 실어주고 광화문에 대한 예우도 그동안에 맨날 순국선열만 찾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순국선열 저쪽 놈들이 공격하는 건 제대로 방어도 안 해. 5.18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기만 해. 그런 거를 광화문에 대한 예우를 하고 조태우 자른 거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거 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보수에 대한 이념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지금 반성하고 이걸 우리가
과반을 만들어 주시면 예. 하겠다. 이렇고 선명성을 지금 강조하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명성을 무너뜨리면서 좌파표를 뺏어 올래니까 좌파표가 안 와요. 우리 표를 다져야 우리 표가 오는 거지. 우리 표를 부시면서 상대표가 오길 바라면 됩니까? 그래서 선명성을 유지하면서 자유통일당과 연합전선을 펼칠 때 저 자유통일당에 한 20석 가져가고 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가고 자유통일당이 조국당을 이기고 이랬을 때 민주주의가 지켜진다. 이런 절박함을 한동훈 위원장이 좀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내일이라도 선언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뒤집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신혜식 대표. 그 비례대표 아까 예. 여론조사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황보승 의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다. 예. 근데 또 알고 보면 말이죠. 비례대표 1번을 가지고 쭉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장애인을 줬거든요. 여성 장애인. 네. 도대체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장애인 대표를 세웠을까라는 문제, 누가 더 일을 잘할까라는 문제를 갖다 보면은 누가 봐도 황보승이가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을 보면요. 과거에 연예인과의 불륜 의혹. 뭐 국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점이 났다. 도덕적인 걸 갖고 보지 말자 이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능력을 보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저희가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분들이 다 주저주저한 거예요. 왜?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뭘 줄 줄 알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나마 용기를 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선택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지금 더 훌륭한 우리 애국 우파 전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또 이제 공천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저처럼 똑같이 무슨 집행유예 법에 걸려 있어. 예, 뭐 다 재판하고 있어요. 집행유예 아니면 재판 받고 있고 아니 이거 진짜 광화문에 나가서 전과자 안 된 사람이 없듯이 아니 김상진이는 얼마 전에 3년 구형받아서 지금 지금 내년에 깜빵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식이야 전부 다. 예, 김상진 대표 좀 하려고 했더니 오상진 대표한테 뭐 재판한다고 그러고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싸우는 사람들은 이번에 한번 해봐라. 저도 마찬가지다. 재판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지금 재판이 끝나서 재판이 마무리된 분들을 선택했고 네. 석동현 변호사님이 용감하게도 이렇게 영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있냐 없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한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 오는 것도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매일 누가 연락하고 뭐 당에서 뭐 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내가 기다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석동현 변호사가 남자 기호 1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채널 굉장히 홍보하는 국민의, 예. 그럼 저희 채널 홍보하는 이봉규 신의 TV도 홍보할게요. 고성국 TV 항상 또 채널도 홍보하겠지만. 아니 근데 이 채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이 5대 유튜버가 자유통일당을 응원하기 위해서 뭉쳤다는 자체가 이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우리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구독자를 대표해서 구독자한테 배신행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구독자님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분열되냐? 근데 분열이 아니다. 분열 아니에요. 20개 중에 누가 하나 더 가져갈 거냐의 싸움이다. 이거는 보수 몫이 한 20개에서 25개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의 싸움인데. 아까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낮게 나오는데 그러면 보수파가 민주당을 찍었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 뭐냐? 그럼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네. 그래서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대로 가면 보수층이 투표장을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투표장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투표장으로 나갈 때 아유 난 진짜 이 국민의 미래인지 뭔지 이거 좌파 정당 같아 못 찍겠어 이런 분들에게 선택지를 줬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장이라도 말이죠 내일 석동현 변호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장경동 변호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협력한다 뭘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조국이가 이재명 만나고 악수한 사진 나온 뒤로 조국 신당이 뭔가
어떤 그럼.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당처럼 보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지율도 상승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데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붐업이 필요하다. 잘못된 거를 갖다가 바로 잡으려면 지금 뭐 도태우 지역구에 있는 뭐 국민의힘 후보를 자른다거나 장해찬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싸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 만나갖고 아유, 우리가 협력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라도 내보내면 투표장에 나갈 맛이 날 것이고 비례대표는 8번 찍고 그래 나왔는데 민주당 찍겠습니까? 2번 찍지 않을까요? 네. 예. 아 이번 주일에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리면 아니, 그리고 와도 되는 거야, 그거 진짜. 얼마나 멋있겠어 한동훈 위원장이 예배 탁 예. 드리고. 저도 오늘 오기 직전에 보니까 문재인 때 이 코로나 집회 금지 항의하는 집회했다고 벌금 내라고 벌금 안 내면 노역장 보낸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나갈 분들은 벌금 다 내야 지금 되는데. 다 범죄자가 돼 버렸어.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생방송 했을 때 댓글 보니까 우파 분열시키는